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김해공항 국제선 운항 중단이 길어지면서 김해시의 경전철 재정 지원 부담도 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별장 거제 저도가 본격 개방된 가운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설 확충과 입도 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창군이 전화 한 통으로 전통시장 출입자를 인증 관리하는 안심콜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경남, 부산, 울산을 한데 묶는 메가시티 사업에 경남의 대선 주자들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김해공항 국제선 운항 재개가 불발되면서 공항 이용객을 실어 나르는 부산 김해 경전철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경전철 수입이 감소하면 김해시가 부담해야 할 재정 지원금은 늘어나는 구조라서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하루 평균 180편, 2만 6천여 명의 승객이 이용하던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입니다. 코로나19로 지난 4월부터 모든 국제선 항공편이 운항을 멈추면서 5달 넘게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지난주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선 김해공항 국제선 운항 재개를 논의했지만 출국만 하고 입국은 기존대로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김해공항 입국 안 된다. 그래서 입국을 못 하는 거니까 국제선이 운항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인천공항을 들렸다 오는 거는 사실은 부산에서도 그렇고 바라지 않는 바고. 불똥은 부산 김해 경전철로 튀었습니다. 부산 김해 경전철 김해 국제공항역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6천여 명. 하지만 코로나 이후 3,400여 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사람들의 이동도 감소하면서 하루 평균 5만 665명이던 경전철 하루 평균 이용객은 올해 3만 3,504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예년의 66% 수준입니다. 김해시가 지난해 경전철에 지원한 예산은 469억 원. 이 가운데 50억 원 정도가 운영 수입을 보전하는 비용인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30에서 40억 원을 더 지원해야 할 상황입니다. 한 사람 탈 때마다 요금이 1,200원, 1,300원씩 이렇게 빠지니까 경제적 적자가 좀 심하지. 대중교통을 최대한 이용을 좀 자제하고 이렇게 하니까. 부산 김해 경전철 운영사는 적자 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다양한 비용 절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김해시의 재정 부담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대통령 섬으로 알려진 거제 저도가 1년간의 시범 개방을 끝내고 본 개방에 들어갔습니다. 금단의 섬을 국민에게 돌려줬다는 성과도 있었지만 새로운 관광자원으로선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거제 국농항에서 100길로 10여 분, 금단의 섬 저도가 47년 만에 일반에 개방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축구장 60개 크기의 면적에 아름다운 자연과 전망대, 해수욕장 등이 볼거리. 지난 1년간 5만 5천여 명이 저도를 찾았습니다. 대통령들이 이래서 이 자연 환경만 보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었구나, 피로를 풀었구나 이런 느낌이 조금 들어서. 하지만 해군의 동학의 군사훈련 기간을 빼고 실제 개방된 날은 132일 뿐. 하루 평균 417명이 찾은 셈인데 코로나19와 태풍 등의 변수를 감안해도 당초 예상했던 관광객 31만 명의 20%에도 못 미쳤습니다. 입도 인원과 입도 기간을 확대하는 부분을 거제시와 해군이 계속 논의 중이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핵심 시설인 대통령의 별장 청해대는 공개하지 않아 시작부터 반쪽 개방이라는 지적을 받은 가운데 공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공개 범위를 놓고 조율하고 있습니다. 개방이 되면은 많은 분들이 찾아옵니까, 그죠? 관광객들이 찾아오시는데 그 기반 시설이라든지 편의 시설 이런 게 많이 부족합니다. 그 볼거리도 많이 부족하고. 시범 기간 활용된 해군 부두를 대신할 유람선 전용 부두는 빠르면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있고 입도 시간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선사도 한 곳에서 3곳으로 늘어 기존의 2배인 1,200명이 찾을 수 있습니다. 저도를 다녀간 대통령들의 역사 문화관 등을 준비를 하고 있고 대통령 별장의 접근성 문제도 저희들이 지금 청와대와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섬으로 알려진 저도가
지난 1년간의 시범 개방을 끝으로 본 개방에 들어갔습니다. 성과만큼이나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MBC 뉴스 구정석입니다. 오늘 나오실 때 우산 챙기시길 바랍니다. 경남 남해안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오전 중 경남 전 지역에 비가 오겠는데요. 이 비는 내륙을 중심으로 저녁에 잠시 멈췄다가 다시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경남 내륙 지역이 5에서 20mm, 경남 남해안 지역은 10에서 40mm로 많지는 않겠고요. 이 비는 내일 아침이면 모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출근길 짙은 안개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400m 미만으로 좁혀져 있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방무가 낀 곳이 있습니다. 이 안개는 아침이 지나면 모두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흐린 가운데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오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럽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 크게 오르지 않아서 선선합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20도, 창원도 20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24도, 양산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8도, 진주 19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24도, 사천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 뒤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어디를 가든 출입자 명부를 적거나 스마트폰의 QR코드를 이용하는 곳들이 많죠. 하지만 신상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또 QR코드를 사용하기가 번거롭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 지자체에선 일명 안심콜 서비스라고 하는 전혀 다른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방식인지 신동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일 업무 시간 경남 거창군청 1층 로비에 열화상 감지기가 설치되고 출입 기록을 위한 줄이 이어집니다. 스마트폰에 익숙한 사람들은 QR코드를 찍고 들어가지만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들은 신상 정보를 직접 손으로 쓰는데 허위 작성이나 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비슷한 시간 거창읍 전통시장. 입구에 배치된 안내 요원들이 시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휴대전화로 시장에서 미리 지정해둔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게 하고 있습니다. 거창형 전통시장 출입관리 시스템은 시장 입구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발신자의 정보가 3초 안에 서버에 저장됩니다. 이름이 남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적고 10명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행정전화번호로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기록된 정보는 수기 작성, QR코드 인증과 마찬가지로 4주 후에 폐기됩니다. 간편하게 출입자에 대한 정보가 수집 가능하고요. 유사시에 전산에 처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은 물론 모든 연령이 안심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어 시장 상인들은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우리 상인분들도 안심하게 또 장사도 하고 오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번에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창구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전화번호 인증, 출입자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을 하나의 도시로 묶는 메가시티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 사업은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야심차게 발표한 사업인데요. 현재 경남의 대선 주자들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민성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순회 토론회입니다. 부산에서 개최된 만큼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이 핵심 주제였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은 동남권이 산업, 경제와 교통, 문화 등 전반에 걸쳐 단일체를 구성하는 초광역 사업입니다. 토론회에선 정부가 이 메가시티 사업을 국정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됐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민주당 행정수도완성 추진단의 우원식 단장과 박범계 부단장이 참석해 힘을 실었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효율적인
자원의 공유, 지역 간 특화산업 전문화를 위한 의미 있는 제안입니다. 이 전략은 가덕도 신공항으로 세계를 향한 문을 활짝 열어제치고 그런데 부산 민주당에서 개최된 이 자리에 정작 민주당 부산 의원들의 모습은 보이질 않고 경남 양산이 지역구인 김두관 의원이 토론회 좌장을 맡았습니다. 불경 메가시티 사업은 어느 지역이 핵심 키를 지느냐에 따라 사업의 모습이 달라질 게 뻔한데 지금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양산의 김두관 의원이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수장이 없는 대행체제인데다 메가시티 사업을 초기부터 적극 추진했던 김영춘 전 의원마저 빠진 상태입니다.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가지는 상징성 또 중심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 이슈를 끌고 나갈 만한 지도력이 지금 부재한 상황이라고 봐집니다. 민주당 경남 대권 주자들의 강력한 의지와 맞물려 우리나라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목표로 하는 불경 메가시티 사업은 내년 3월 최종 용역 결과가 발표됩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진주시가 국토부의 지능형 교통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 차량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교통신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범지역을 조성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최근 수해를 입은 하동 화개장터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1년 전통시장 및 상점과 활성화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하동구는 2억 7천만 원의 사업비로 편리하고 위생적인 전통시장 환경 조성과 친절 서비스를 위한 상인들의 역량을 강화해 제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진주 진양호 동물원이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진주시는 어린이 동산 소동물 우리 6곳의 쇠창틀을 강화 유리로 개선하고 사육시설 바닥은 콘크리트에서 흑포장으로 정비해 동물들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이 밖에도 프레리 도그와 친칠라, 스컹크 등 새로운 동물이 들어와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국 남녀 역도 선수권 대회가 어제 고성에서 개막식을 열고 8일간의 열전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대회엔 중고등부와 대학, 일반부로 남녀 선수 300여 명이 참가해 무관중 경기로 치러지고 학생부 경기 결과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입시에, 일반부는 국가대표 선발을 위한 평가에 반영됩니다. 김해 신공항 검증 결과가 이달 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해시가 검증 내용 일체를 조속히 공개하라고 국무총리실에 요구했습니다. 김해시는 김해 신공항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한 기회이며 국가균형 발전의 한 축을 형성하는 중요한 정책 결정이라면서 김해 신공항 건설에 따른 소모적 논쟁이 종식되도록 검증위원회에서 시행한 2차 시뮬레이션 결과와 검증 자료 일체를 투명하게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통합시 재정지원 연장과 특례시 지정을 담은 2개 법안의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심의를 앞두고 허성무 창원시장이 국회를 방문해 국회의원들과 릴레이식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허 시장은 행안위와 산자위, 국방위 등 3개 상임위를 방문해 8명의 국회의원을 만났으며 오는 21일 법안심사소위 심의에서 통합시 재정지원을 10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과 창원 특례시 실현을 위한 개정안에 연내 국회 통과를 건의했습니다. 창원시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남에서 처음으로 횡단보도 앞 차량 정지선을 기존 2, 3m에서 5m 떨어지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시범 구간은 최근 3년간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았던 의창구 사화로와 마산하포구 용마로 등 구별로 1개씩 선정됐으며 구청별로 차선 재도색 작업을 통해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도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678건으로 지난해보다 26.9%가 늘었고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도 17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11명보다 55% 증가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음주 단속이 느슨해지면서 음주운전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남해군이 비대면 관광시대를 맞아 남해 바랫길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바랫길 걷기 전용 앱을 개발했습니다. 남해 바랫길 전용 앱은 19개 코스 231km 구간의 시작점과 도착점에 교통정보가 연동되고 노선 이탈 알람과 코스별 완보 기록이 남아 앱으로 전 구간 완보 인증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 청소년에게 매달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고성군의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이 2년 만에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고성군의회 기획행정위는 오늘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2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조건을 따라 표결에 붙인 끝에 찬성 3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4단독 이종훈 부장판사는 버스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공공기관 임직원 53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요구를 받고 소란을 부리다가 경찰까지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달리는 시내버스에서 10대 청각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로 43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밤 창원의 한 시내버스에서 17살 비군이 자신에게 침을 뱉었다고 느껴 사과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비군의 얼굴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